화요일 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IM증권 이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불꽃놀이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취임을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에 취임식을 이제 가졌고 예상했던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미국 우선주의 가겠다. 그 다음에 황금 시대라는 표현도 취임사에서 좀 했었고, 매일 미국을 최연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는 당연히 좀 또 나왔고 등등 여러 가지 나왔는데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직 행정명령이 좀 서명했다는 얘기들이 아직 이제 속보로 좀 나오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고 홈페이지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6개 정책 의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보면은 인플레이션 종식과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그다음에 국경 안전 강화. 이거는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된 그 내용이겠고요. 그다음에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이거는 이제 외교 안보적인 차원의 얘기가 되겠고, 에너지 패권 얘기 예상대로 나왔고요.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건 미국 내부에 이제 어떤 그런 치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사님 모시고는 주로 이제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인플레 종식과 생활비 인하, 그다음에 노동자를 위한 감세,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 크게 보면 이 우선 정책 6개 중에 3개 정도가 경제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것들 이 3가지 중에서 이사님께서 이제 좀 그동안 생각하셨던 부분들 관련해서 좀 어떤 게 좀 일단 머릿속에 좀 딱 떠오르세요? 일단 우선 끝난 유럽 쪽 증시를 보면은 상승해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원래 첫날 관세를 바로 즉각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빠졌죠. 그게 빠졌습니다. 예. 그게 빠졌다는 거는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이제 인플레 종식과 관련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가 있구나. 그게 협상용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네. 아마도 이제 관세를 부과는 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일괄 관세 이런 거보다는 그때 맞춰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수입하는데 대체 수단이 없을 때는 네. 관세를 부과 안 하고, 또 이제 대체 수단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부과하고, 또 심하게 말씀드리면 적성국 내지는 자기들하고 좀 반하는 경쟁 국가한테는 좀 관세를 세게 부과하는 반면에 이제 말 좀 듣고 이렇게 따라오는 쪽 내지는 이제 투자하는 쪽 이런 쪽에는 또 관세를 좀 낮춰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완전히 길들이기예요. 예. 이거 사실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일단 저는 이제 지켜봤고, 네. 두 번째는 지금 감세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맞습니다. 1기 때도 했었던 예,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에너지 패권 관련된 부분 해서 결국 가가지고는 이번에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했나요? 계속 파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석유. 원유하고 네.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그동안에는 개발을 좀 제한을 했었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거 다 이제 폐기하고 그 네.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겠다라고 했고, 네. 이 얘기도 결국은 인플레를 잡는 데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되면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그렇죠. 높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면서도 자기 우군 세력, 자기의 어떤 뒷배경이 되는 화석연료 관련된 쪽, 그렇죠. 이쪽을 챙겨주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석유를 많이 파내고 생산을 해가지고 팔기 시작하면 유가 떨어질 거고, LNG도 당연히 단가는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낮아지겠죠. 우리한테도 나쁜 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수송선, LNG 수송선, LNG도 있고 또 오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있죠. VLCC도 지금 쇼티지라고 하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보인다. 확실히 이제 조선 쪽이 기회가 요인이 많긴 하네요. 그래서 조선주는 좀 길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한 게 있어요. 네. 네,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여기 중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겠다는 얘기를 또 슬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정도 규모로 어느 수위로 시행이 되느냐, 이제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게 협상이라는 거는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다 들어가 다 줘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주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안한 건 있는 거죠. 협상권이 우리가 약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네. 오늘 그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네. 그거를 핵심 자산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늘 주가가 빠졌죠. 아, 그 원래 사실은 이미 다 나왔던 얘기였는데 이거 될 거라고. 근데 이번에 일단 어쨌든 취임사에는 네. 그게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그 정도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하나하나 이게 이제 결국은 말씀하셨던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미국이 원유가 됐든 천연가스가 됐든 글로벌하게 자기네에서 많이 이제 뭐 그 개발을 해서 그걸 결국 이제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경상유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니까 그럴 경우 중요한 건 그걸 날르는 게 배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 조선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갖고 가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 말씀하신 의무화 폐지하는 얘기가 나왔고 보조금 폐지 관련된 언급도 시사가 됐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 3개 모델이 또 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더라고요. 기아 2개는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는 조금 와닿는 내용들이 되겠고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좀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일단 취임을 하고 행정명령 뭐 서명했다가 좀 나오는 게 아직은 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 경제나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지금부터 좀 이사님한테 하나하나 좀 여쭤볼 텐데요. 이렇게 되면 뭐 수혜주 피해주가 조금 이제 가늠이 좀 되겠네요. 그리고 참 오늘 이제 얘기했던 거에서 우주 관련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네. 아,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화성에다 미국 국기를 꽂겠다. 머스크 얘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머스크가 두 손 들고 엄지척했잖아요. 그 이제 결국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테슬라가 최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그러게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게요. 그 이제 서학기민 분들한테는 되게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증시 중심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우주가 주목을 받을 거고 네. 금융 섹터 이제 규제 완화 관련해 가지고 금융주들. 늪을 다 제거하겠다, 말려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금융주 쪽 수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화석연료 관련된 부분 어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전력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가지고 강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SMR 관련된 부분도 역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그러면 것 같아요. 전력설비, 전선, SMR 최근에 확 떴던 업종들도 여전히 예, 계속 꾸준히 갈 수 있을 갈수 것 같다. 있겠다. 다만 이제 SMR은 아직 그쵸, 이거 완성 단계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아직은 기대가 이게 있는 이제 거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단면 이제 피해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은 좀 그래도 실망 내지는 트럼프에서 약간 소외되는 어떤 느낌이 되는 섹터는 아무래도 뭐 전기차 관련된 가지고는 좀 냉담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는. 전기차 쪽 관련된 쪽도 조금은 네거티브일 수 있고 트럼프가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그린 에너지 전력 가운데 풍력 있죠. 풍력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과거에 그 개발업자 시절 당시에 소송에서 그 풍력업자들하고 소송에서 졌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새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새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풍력이. 그게 이제 네, 새들 근처에 소리 못 때문에. 가죠. 소리 때문에. 근데 요즘은 추세가 풍력이 그 육상보다는 해상에서도 또 원거리가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예. 약간은 좀 동떨어지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 수행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이 싫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한국은 중요하잖아요. 한국은 이제 문제가 얼마 전에 젠순왕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쓸데없이 GDDR7 그 자기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기네들 채택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사실 삼성전자가 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고 했을까요? 더군다나 그 그래픽 만들던 회사가 그 의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느낌이 네. 거기다가 또 그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었지만은 그 인텔을 살리려고 인텔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가가지고 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여전히 강국이긴 하지만은 그 미국 중심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이익. 지금 당장에도 중국 쪽으로 이제 그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칩을 좀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직결되는 게 이제 우리 삼성이 좀 영향이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좀 그러니까 비중이 높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회보다는 약간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음.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젠슨왕의 원래 루틴이 매년 연초 루틴이 이제 이 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다 어디가 다 똑같으니까 이 아시아권은 그때 이제 대만하고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이제 뭐 베이징에서 뭐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곳이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 보면 그런 얘기들을 이제 트럼프가 썩 그렇게 뭐 이렇게 달가워할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조금 세모표 정도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풍력은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분야라고 얘기를 한다니 이거는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굳이 뭐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를 뭐 정책을 굳이 만들어서 할 거 별로 같지는 않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조금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럼 정리를 하면 우주항공 금융주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전력기기, 전선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런 쪽들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다. 조선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풍력은 조금, 그다음에 반도체까지도 조금 이제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업종별은 이 정도 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행정명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쯤에 다시 이사님 나오셨을 때 한번 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영향 여부를 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내용들 아직은 좀 큰 틀에서만 내용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망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글쎄 이사님 느낌에는 이게 이제 이기 정부 출범 우리 경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들을 한번 좀 종합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제 정치적인 돌발 변수 때문에 그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당선자하고 접점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죠. 그게 참 크죠. 네. 근데 이제 옆나라 일본을 보면 그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이 지금 직접 가가지고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랬더니 2,000억 해달라.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했었던 그린 에너지 정책, 전기차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버렸었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대한 보는 시각이 그렇게 뭐 아주 우호적이고 동맹국이고 우리 뭐 그렇게 생각을 할까? 트럼프 마인드 속에 동맹이라는 어떤 글자가 있을까라는 것도 좀 고민이 좀 되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사실 지금부터라도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어떤 접점을 좀 찾아야 되고 어떤 식이든 간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네. 비록 바이든 때 투자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것이 미국에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를 줬는지 고용이라든지 그 생산 그다음에 이제 GDP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서 어필을 하고 그만큼의 우리가 기여를 했었다라는 걸 어필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국내에서만 지금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다 보면은 나중에 실제로는 정작 우리 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되고. 그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었던 분야들 이런 거 분야를 우리가 레버리지를 좀 삼아서 뭔가 좀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이번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론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도 있긴 했었지만 너무 성급하게 적극적으로 우리만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게 2차 전지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옮긴다는 얘기기도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실제로 군함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납품을 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필요로 하는 군함 대수 자체가 원화로 환산하면 1,600조 달러 정도, 1,600조 정도 2050년까지 네. 굉장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고 그렇죠. 원전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뭐 상선이나 이런 거 LNG 캐리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거기는 심지어 일본이 지금 발을 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요? 중국이 없으면 네, 우리밖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충분히 조율을 그러니까요. 해가면서 우리의 네. 이익을 챙겨가면서 가급적이면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거를 우리 쪽이 좀 지켜가면서 지킬 수 있는 거.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게 결국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 젊은 층들의 어떤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의 일자리를 갖다 지키는 측면에서도 우호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건 과연 지금 정부 당국에서 그런 걸 고민할 시간이 있을까? 틈이 있을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그럼요. 해야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뭐 외국에다가 우리가 얼마 투자했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외국과의 경쟁 또는 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거를 얼마만큼 지키고 네. 우리 일자리를 얼마만큼 국내에 그대로 유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내부를 키우고 또 상대 국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네. 그런 점을 갖다가 좀 보여줄 수 있는 협상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가장 큰 변수는 오히려 중국이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드는 게요. 지금 최근에 취임 전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 마지막 이제 시절이죠. 지난 17일이었는데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랑 통화했잖아요. 거기서 물론 이제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안 되는 거긴 한데 뭐 분위기가 좀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뭔가 양측이 이런 소위 말하는 치열한 갈등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어떤 협력의 관계로 혹시라도 돌아선다는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최대 우리 경제에는 변수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 반사 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업종들이 사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뿐만 아니라 원전, 뭐 전력 설비, 전선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 다 이게 중국 쪽이랑 우리가 지금 현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또 반중 같은 발언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현재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좀 우리한테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반사이익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계속해서 좀 워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요. 하나만 좀 더 이사님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BOJ 얘기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금리를 올릴 것 같은 분위기로 자꾸 나오네요.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 그래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환율이 급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강세가 나와서 1,430원대 거기까지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와우, 그럼 뭐 대단하네요. 예. 그 이유가 첫날 관세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아 역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다운 대응이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엔화가 150엔대 중반 예. 초반 뭐 그 정도 와 있을 텐데 155.5엔이에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금 엔화가 금리 인상을 하면 또 발작을 할 거다. 그래서 폭락할 거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다. 일단 학습도 된 것도 있고 네. 지금 미국의 금리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확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물가 때문에 그 불만이 많고 그렇죠. 그 정치적으로도 지금 많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결국엔 어떤 식이든 또 내부를 단속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지금 이번에 1월 달은 지금 금리 미국 FOMC 같은 경우는 동결이 지금 거의 얘기가 돼 이렇게 있잖아요. 되니까. 예. 그러면 금리를 일본이 올릴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올린다고 해서 만약에 충격을 받는다 심하지 않을 거고 또 그거는 단기적일 우리한테 거고. 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엔화하고 원화가 동조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엔화 강세면 우리도 강세고 엔화 약세면 뭐, 우리도 약세고.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 흐름이 올해도 만약에 유지가 되는지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원화가 워낙에 지금 약세잖아요. 네. 이렇게 지나친 약세는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봐서 좋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조가 돼준다 그러면 이게 또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예, 측면에서 지금 우호적이다. 말씀하신 대로 1,440원, 30원대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벌써 나아진 거고요. 시간이 한 10초만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럼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그만큼 좀 낮춰도 되겠네요. 엔캐리 트레이드 작년 8월도 없었고요. 예. 엔캐리 트레이드보다는 그걸 염두에 둔 파생 상품의 청산이 나오면서 작년에 흔들렸던 거지. 아직까지는 지금 엔캐리가 지금 발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여러분께서 이번에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M증권 이용훈 이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